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SNS에서 계속 국민들을 겁박하는 글만 올려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겁박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만 따져 묻겠다. 단식 후유증으로 그럴 힘도 없다 이랬더니 진짜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즐겨 쓰시는 말씀을 여기서 한번 저도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말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말 안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동산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입니다. 과거 세 차례 진보 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그 기록까지 깰 판입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됩니다. 집 가진 국민들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입니다. 국민은 마귀가 아닙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압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습니다. 청년 채용 늘리고 지방 투자 확대하라고 사실상 강요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방선거용 이벤트입니다. 이 정권은 주 52시간 반도체 제외 하나도 안 풀어줬습니다. 노라몽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덧센 상법 같은 경제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호통친다고 청년 채용이 늘어나겠습니까? 기업은 돈이 되면 지방이 아니라 우주에도 투자를 합니다. 이 정권은 투자 여건은 개선하지 않고 사사건건 규제만 늘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 투자 늘리라고 호통치는 것은 조폭이 보호세 걷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본질적 문제들은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다 끝났습니다. 바쁜 총수들을 불렀으면 기업 애로사항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 이전 기업 10년 고용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 등 지방을 기업 천국으로 만들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 혁신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지방과 청년을 생각한다면 지금 추진 중인 경제악법들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이재명에 묻습니다. 크메르어로 썼던 페가망신 게시글 왜 지우셨습니까? 그 글을 지운다고 해서 캄보디아에 아직 잡혀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인질들, 그 안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지어지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 슬픔까지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 김민수가 작년 9월 캄보디아에 잡혀있는 국민들의 안전, 생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니 국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왜 이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는 제 기억에 이현주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 박범계 의원 정도가 군사작전에 준하는 구조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외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정치인들도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걱정되지 않는 것입니까? 4개월이면 범죄 단지가 이전하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4개월이면 인질들을 데리고 이주했던 범죄자들이 다른 곳의 범죄 단지를 따리를 틀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나마 사후 약방문 게시글 마저도 캄보디아의 항의 한마디에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북한에도 쫄고 중국에도 쫄고 이제는 국민 생명까지 앞에 두고 캄보디아에까지 쫄아서 되겠습니까? 국민 생명을 앞에 두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 대한민국의 인질들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 인질로 잡혀 있는 국민에 대한 소환 강력하게 요청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SNS 소모성 글로 취급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비판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설계도였고 책임 있는 정치적 언어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대한민국 장악 시도를 멈추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수많은 아젠다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 연설 중에 청년 선거 연령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논리든 학업 수준 이미 세계 정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의 의견은 쏙 빼놓고 이루어지는 정책, 정치 그 무엇도 온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반쪽짜리일 것입니다. 청년들을 말로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정치의 객체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미래 세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다. 2023년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국 단위로 걸었던 현수막에 적혔던 청년 비하글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청년들을 비하하는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 연령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함께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 낮춰봅시다. 하나 더, 선거 연령 만 17세로 낮추자. 요즘은 웬만한 초등학생도 성인과 다를 바 없다. 2021년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말입니다.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재명 역시 반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만 16세 선거 연령 낮추는 것 여야 구분 없이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광환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느닷없지만 인조 반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인조 반정은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입니다. 이 반정으로 왕자에 오른 인조는 오늘날 선조와 함께 최악의 임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과 인조의 시대착오적인 국제 정세 오판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호란으로 임진왜란 이후 겨우 버티던 국가는 완전히 파탄났고 백성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었고 60여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들은 굶주림과 매질, 능욕을 수시로 당했으며 매매 시장에서 물건처럼 거래되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은 혹독하고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 최악의 참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조와 서인 세력의 무능과 어리석음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광해군의 잘못이 가장 클 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만의 잘못일까요? 광해군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신하는 잘못이 없는 걸까요? 역사는
늘 비슷하게 반복되며 후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경고를 가벼이 여기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지난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8개월을 두고 발언은 오락가락, 정책은 뒤죽박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의 집권 세력이 야당의 충정 어린 지적과 역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능과 스스로의 잘못, 지금 저지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오만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결국엔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건 아닌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